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Listening. 안녕하세요. 언니들의 웃음을 책임질 대망의 1주차 퀴어 오락관 하루입니다. 루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언니들, 저희가 개편 준비를 하는 2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새해를 맞아 이런저런 계획도 세우고 바쁘게 지내셨겠죠? 저도 벌써부터 다사다난하답니다. 올해 1주차 작년보다 더 다양하고 신나는 코너들로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부담 없이 기대하고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언니들 반가워요. 얼른 와요. 레주파 1주차 방송 퀴어 오락관 시작합니다. Check it out, huh? Check it out. Check it out, huh? Check it out. You gotta listen. Je vis, je meurs, je ris, je pleure. 엘량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엘량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L양장점에 언니를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수정에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12월, 올해 1월, 2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 양장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3월 1주차의 첫 번째 맞춤 주문 손님은 오렌지 블루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애인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만난 지 100일도 채 안 됐는데 만나는 동안 만약에라는 질문만 수백 개는 들은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늙으면 어떻게 살까? 만약에 길 가다가 전애인 만나면 어떡할 거야? 만약에 내가 백수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등등. 저는 그게 S라서 애인이 만약에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진지하게 받아줄 수밖에 없는데 애인은 저한테 로맨스가 없대요. 아니, 전애인을 만나면 그냥 길을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질문보 애인 어쩌면 좋죠? 네, 오렌지 블루님께서 100일도 채 안 된 연애 동안 만약에를 도대체 몇 번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질문을 사실 저는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에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 오렌지 블루님이랑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만약이라는 게 사실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별로 막 할 얘기가 없을 때 만약에라는 질문을 꺼내면 일단 무궁무진하게 조금 더 이런 가정 저런 가정 해보면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조금 생각해보면서 말을 조금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뭐 서로를 좀 더 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도 생각하고 아니면은 사실은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렌지 블루님이 너무 궁금해서 사실은 만약이라는 상황으로 가정을 이렇게 던지면 그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 상황 아니면은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면 만약에라고 물어보는 건 그런 상황은 없을 거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 내 애인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애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을 꺼내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만큼 관심이 있어서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좀 해보는데요. 오렌지블루님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피곤하시겠죠? 저는 그 100일밖에 안 됐다고 하시니까 이제 언니께 기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애인분이 그만큼 기대가 많고 또 우리 사이가 너무 좀 재미있고 또 잘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나는 이렇게 미래를 꿈꾸는데 너도 그렇지 않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 같기는 하거든요. 언니가 S여서 조금 답하기가 어려우시면 정해져 있는 모범 답안을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냥 답안을 외우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오렌지블루님도 편하시지 않을까. 아, 이런 질문이 왔어? 오케이, 출력. 그래서 그냥 진지하게 받아주는 것도 사실은 애인분이 물어보시니까 나는 애인한테 진심으로 대답을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실 수도 있긴 한데, 이제 만약에라는 키워드가 나오는 순간 나는 대답봇이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질문봇 애인에게는 만약에 답변봇 애인으로 응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의견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오렌지블루님께 만약에 질문봇에 대답하는 만약에 대답봇, 답변봇으로 잘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렌지블루님의 신청곡인 뉴진스의 OMG 듣고 돌아올게요.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는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 가버린 아날로그 감성에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고요.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L양장점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언니들이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 L양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해 사연 보내는 방법, 그리고 이메일 lezpa@한밀.net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젠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 SNS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의 일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3월 1주차의 띵동은 간만에 전해드리는 국내 반가운 소식입니다. 재작년부터 작년에 걸쳐 전해드렸던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에 대한 소송 소식 기억하시나요? 사실혼 관계인 동성부부 소성욱, 김용민 씨는 2020년 초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에 따라 소 씨가 김 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완료했었죠. 하지만 약 8개월 후 해당 사실이 미디어를 통해 보도된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번복하였고 2021년 2월 소 씨는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1심에서는요,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 동성 결합과 남녀 결합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어 동성 간의 사실혼은 혼행법 체계상 사실혼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판결로 소 씨가 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진행된 2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피고는 합리적 이유 없이 동성결합 상대방인 원고를 사실혼 배우자와 차별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며 제1심 판결은 부당함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이번 판결문 말미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추가로 어떠한 차별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하게 덧붙이고자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서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 소수자들에 대한 영시적, 묵시적 차별이 존재해왔음은 이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으로 이를 근거로 성격, 감정, 지능, 능력, 행위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의 평가에 있어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그에 따라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며 남아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전형적인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유형 중 하나로 열거하는 등 사법적 관계에서조차도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 그럼 2023년 3월 27일 공부 여기까지. 다음 달에도 알짜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언니들, 1주차 퀴어 오락관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어요. 바로 어제 제가 대학교 퀴어 동창회를 다녀왔는데요. 그동안 다들 뭘 하면서 지냈는지 근황을 얘기하다 보니까 다들 수많은 고민과 도전을 하면서 저마다의 멋있는 길들을 걸어왔더라고요. 진로에 대한 고민은 청소년 시기에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격적인 내 진로 찾기는 아마 대학교 졸업 이후부터 시작한 거였나 봐요. 어쩌면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일을 하고 살고 싶은지를 평생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언니들도 하루하루 보내면서 이 길이 맞는 길일지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길은 곧고 평탄한 길도 있겠지만 구불구불해서 때로는 돌아가야 하고 걷기도 힘든 거친 길도 있겠죠. 오늘도 본인의 길을 찾아 묵묵히 걸어가는 언니들을 응원하며 지치지 않을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언니의 그 길을 레주파가 함께 할게요. 너 오늘 어디가? 왜 이렇게 꾸몄어? 오늘은 이 몸이 데이트 나가는 날. 데이트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일단 연애부터 시작하렴. 아니 연애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건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요점 정리해서 알고 싶다면 모두 모여라. 지금 귀 쫑긋하고 들을 시간.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네, 저희 첫 번째 코너 퀴어오락관의 첫 번째 코너 어떤 유후. 코너인지 좀 소개를 언니들한테 해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아까 저희 오프닝 시그널에도 들으셨다시피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인데요. 맞아요. 뭘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시겠죠? 하나님 이게 무슨 코너일까요? 그거에 대해 얘기하는 코너겠죠? 정답입니다. 그거. 저희가 매달 그거를 정해서 그거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세 DJ가 하나님과 루나님과 제가
좀 얘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는지 언니들에게 좀 속속들이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3월의 그거는 바로 뭘까요, 루나님? 썸. 네, 저희 뭔가 있을 때 그녀와 나의 아니면 뭐 그들과 나의 썸. 네, 썸을 가지고 저희가 썸 어떻게 하는 건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썸이라고 하면 되게 다들 각자가 생각하는 썸의 기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의외로 많이 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럼 썸이면 썸이지 뭐 썸녀면 썸녀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썸을 어떻게 기준을 잡고 계세요? 하나님은? 근데 전 궁금한 게 있는데 원래 썸이라는 단어를 예전에는 안 쓰지 않았나요? 네, 정말 예전에는 안 썼고 아, 정말? 그래도 비교적 한 10몇 년 안에 생긴 신조어가 아닐까 싶은데 네네네. 사실 썸이라는 그게 없었던 때는 그 시기를 뭘로 정의했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약간 연애의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본격적인 연애의 전 단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사귀면 사귀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로만 있었는데 그 전에 서로 막 설레고 하는 그 뭔가 보통 사람들이 썸이라고 생각하는 어느 범주를 사람들이 조금 더 뭐랄까요 중요하게 소중하게 조금 더 부각되어서 그런 상황들조차도 서로의 어떤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서 단어가 붙여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전에는 그래도 안 사귀면 안 사귀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서로 더 적극적인 상황이 잘 없기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전에는 약간 그거를 나 좀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요즘 연락 좀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했었는데 그거가 요즘에 이제 오면서 확실하게 나누는 것 같아요. 연락하는 사람 연락녀와 썸녀로 아예 나누는 것 같아요. 그 감정의 기준으로. 그러면서 이제 더더욱 야 그러면 썸과 연락녀가 같이 갈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 썸의 정의가 좀 더 약간 미묘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 각자가 생각하는 썸의 기준을 들어보고 싶은데 루나는 어디서부터 썸이라고 생각해요? 썸을 타본 적이 없는데 그냥 루나가 생각했을 때 상상을 제가 해보세요.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싫어하는 걸 얘기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 썸을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썸을 못하는 이유가 썸을 싫어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싫어하는 걸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네. 하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미묘하게 약간 사귀기 직전인 단계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좋아한다는 거를 상호적으로 알고 있는데 얘기하지 못하고 그 나랑 사귈래 얘기를 못 꺼내서 약간 그 애매한 그 사이와 이 사람을 생각하면 뭔가 기분이 좋고 근데 연애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사귀자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약간 미묘한 관계가 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답답해서 싫다는 거죠? 답답해서? 네. 기면 기고 아니면 둘 다 아니었지. 좋아하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왜 굳이 눈치 싸움을 하냐 이건 것 같아요. 근데 그 눈치 싸움을 하는 게 썸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약간 비슷하게. 응. 음. 약간 그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시기? 그러니까 분명히 서로에게 호감은 있고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둘 다 봤는데 네. 약간 그 우리 관계를 뭔가 연애로 정립하기 전에 네. 약간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걸 즐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귀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썸의 그 썸이- 느낌이 좋아서. 그러니까 썸만 타고 싶은 맞아요. 그 설레임만 느끼고 싶은 사귀면은 또 이제 피곤해지니까 피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사귀면은 또 이제 어느 정도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돼 있다 보니까 그만큼의 책임감도 생기고 하는데 썸은 좀 책임감이 그만큼은 부여되지 않으니까 그쵸. 그런 몽글몽글함과 그런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연애 초기에 그 설레임 그런 부분들을 만 가져가고 싶은 거 그런 것들만 가져가고 싶어서 썸만 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친구들이랑 한번 얘기를 해봤을 때 썸의 기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썸을 타면은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야, 썸 타면 손잡을 수 있냐? 썸 타면 뭐 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썸 타는 관계에서는 뭐가 어디까지 되는 거냐? 그럼 어디까지를 썸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나 혼자서 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게 저의 주변에서는 썸을 타면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서로가
마음이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그때부터 썸인 거고 이건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다들 생각하는 것 같고 이제 세부적인 게 조금씩 달라요. 그걸 아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스킨십 가능? 스킨십 한다면 어디까지 가능? 그리고 둘이서 뭐 누구 집에 가는 거 가능? 약간 이런 식으로 썸 타는 관계에서 둘이서 따로 여행 갈 수 있는가? 뭐 이런. 그러니까 네. 그 선을 넘듯 말듯 하는 넘을 듯 말 듯 하는 그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두 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썸 타는 관계에서 손잡을 수 있다 없다. 왜 못하지? 그러니까 잡을 수 있다. 썸 안 타도 잡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손이 뭐라고. 아니, 근데 사람마다 악수도 다르니까. 못 하나요? 아니 손깍지. 손깍지는 좀 그런데 손을 잡을 수 있고 약간 저는 썸의 그 미묘한 그 감정이 어떤 느낌이냐면 손을 차면 잡을 수 없어서 약간 손가락 딱 거는 이 미묘한 이 관계가 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괜히 간질. 괜히 그냥 다른 이유를 빌미로 손 살짝 잡아보고 이런 게 썸. 약간 이 옷 소매 잡는 이게 썸이고 손을 완전하게 잡는 게 약간 사귀는 느낌? 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네. 손깍지 가능? 전 꼈는데. 아차차. 근데 꼈으면 사귀어야죠. 그래. 저는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손깍지 정도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애초에 그만큼 마음이 없으면 손깍지를 안 낄 테니까. 근데 손깍지를 꼈는데 뭐 나중에 가서 좀 싫을 수도 있고 안 사귈 수도 있잖아요. 손깍지 정도는 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한번 손깍지 꼈다가 대차게 상대방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어이구 그렇구나 하면서 저는 괜찮지만 싫으시면 마시고요 하고 약간 나쁜 짓 들킨 사람처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손을 잡길래 그냥 깍지를 꼈을 뿐이에요. 저는 그래요? 내가 먼저 잡았나? 그래요? 잡길래 잡으면은 그냥 이왕 잡은 거 깍지 끼면 좋잖아요. 그가 원한 게 과연 그거였을까? 그러니까 그분의 선은 손잡기는 되지만 깍지는 안 됐다는 걸로. 심지어 손잡기도 안 됐대요. 그래요? 근데 뭐 잡길래 뭐 난 깍지 껴야지. 어허. 어쨌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포옹 가능? 썸 관계에서 포옹 가능합니까? 포옹을 약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약간 헤어질 때 쭈뼛쭈뼛하면서 그냥 한 번 정도 이렇게 포옹해준다거나 약간 이렇게 확 앉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비껴쳐서 한다고 비껴쳐서 포옹하기. 약간 이렇게 측면에서 이렇게 살짝 안고 가는 조심해서 가요 약간 이렇게 약간 무슨 이렇게 화이팅하는 이런 느낌으로 하고 가지. 그러니까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막 다가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냥 뭔가 했을 때 수고했어요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살짝 이렇게 어깨 동무와 포옹 그 사이에 맞아요. 애매한 그 측면이요. 그러면서 그게 비껴치는 거. 네. 그리고 아니면은 뭔가 괜히 그렇게 위험한 차도 아닌데 괜히 이렇게 잡으면서 살짝 그렇게 하는 경우.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쭈뼛쭈뼛이어야 된다. 맞아요. 내가 해도 되나? 맞아, 약간 이런. 너무 적극적이면 그거는 점수가 깎이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그거는 서로의 그런 합의된 썸의 그 몽글몽글함을 깨는 게 아닐까. 서로가 썸 관계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면 서로의 그 몽글몽글함을 이제 합의를 본 건데 맞아. 그거를 서로 지켜줘야지 썸이 유지가 될 수 있고 깨고 싶으면 사귀든가. 약간 그런 마음이 좀 있네요. 그럼 썸의 정의는 사실 저희 말고도 다른 분들 다 다르긴 할 건데 얼추 그 느낌은 다들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몽글몽글한 맞아, 느낌. 맞아. 그러면은 썸은 어떻게 하면 타는가?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루나 할 수 있나요? 썸 타기 싫다면서요? 진짜 타기 너무 싫어요. 그 눈치 게임이 너무 싫고 전 기본적으로 그냥 눈치가 빠른 편이라서 확실하게 제가 인지라는 그 순간부터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른 척하는 게 약간 기만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루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썸을 타고 싶어하고 나한테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근데 너무 눈에 뻔히 보이니까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그 썸을 타는 그 단계가 마음이 식어요. 그냥. 약간 약간 다 저는 알고 있는 답을 굳이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 사귈 이럴 거면 바엔 사귀자. 차라리 그냥 사귀고 말지. 약간 음. 나 간보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 오히려. 아. 차라리 사귀고 나서 그런 기분을 들게 하는 쪽이에요. 저는 오히려. 저는 사실은 그 간을 안 받다가 힘든 적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그냥 다 찍어 먹어보다가 어이구 똥이었네 하고 이제 그래서 각을 하느라고 막 인생을 또 낭비해야 되는 시간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썸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썸 이전 단계가 오히려 더 별로 딱 루나가 생각하는 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썸 하기 전에 그냥 보통은 연락하다가 썸으로 넘어가는 경우 뭐 아니면 조금 만나보다가 썸으로 넘어가는 경우 이렇게 맞아요.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썸 탈 거면 타고 그게 루나가 생각하는 그 사귄다의 기준이 전 썸의 기준으로 조금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연락만 하고 이러면 저는 이제 답답해서 막 너무 싫거든요. 답답을 떠나서 연락만 하면 일단 그 사람에 대한 흥미가 없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없는데 약간 그냥 의무적으로 뭐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안 궁금해지고 아 무슨 질문을 또 해야 되지 이러면서 그냥 궁금한 것도 없는데 질문을 자꾸 끌어내야 되니까 이미 이 사람에 대한 흥미조차도 식어버리고 그냥 에너지가 다 소진돼 버린 느낌? 그래서 탈 거면 차라리 그 몽글몽글함이라는 그런 연료라도 있어야지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궁금함도 생길 수 있고 한 번이라도 이 사람을 더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썸 전이 더 힘든 것 같고 저는 썸을 탄다는 거는 그냥 뭐랄까 서로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둘 다 서로 좋아야지 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확인하는 과정들은 어떻게 각자 다 다르긴 하겠지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 근데 이게 짝사랑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나만 좋아하는 거고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면 그건 썸이 아니죠.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상한 뭐랄까 썰 중에 에피소드들 중에 자기는 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상대방한테 청첩장 받았다. 저는 그게 진짜로 잘못된 썸의 정의를 그죠, 가지고 그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있잖아요. 썸인 줄 알고 좋아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사귀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그냥 혼자만의?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사람으로 대한 건데 나만 혼자 그거를 약간 썸으로 생각했구나.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거는 진짜 그 기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저는 그냥 썸인지를 서로 물어보는 것도 한 번은 얼썸? 상대방한테요? I'm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You're 관계가 썸? 같냐. 그러면은 그냥 상대방이 나는 내가 썸이라고 생각할 때 확신을 함부로 가지지 말고 그냥 부디 제발 우리는 너무 이게 나는 아무리 봐도 썸인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들면 확신은 하지 말고 확정을 짓지 말고 무슨 관계인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 우리는 무슨 관계라고 생각하냐. 와, 저 질문 진짜 싫어하죠. 숨이 막혀요. 저는 우리는 무슨 관계야? 무슨 관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없으면은 근데 그거를 혼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착각하는 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나는 썸이라고 생각하는데라고 했다가 근데 썸이 싫다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때부터 사귀든가 아니면은 썸 건너뛸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상대방이 서로 뭐 좀 호감이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는 얘기를 뭐 썸이라고 생각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면서 괜히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괜한 착각은 금지. 아니면은 맞아요. 확실한 근데 이렇게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지 판단을 해라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거를 착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근거 없이 맞아요. 확실한 근거가 아닌데 자기는 확실한 근거라고 나랑 같이 커피를 마셨어. 커피 마신 게 왜? 그러니까 확실하게 진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기준을 이렇게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과 진짜로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지를 물어보려면 이 나랑 했던 똑같은 행동을 그냥 감정이 느껴지고 말고 예를 떠나서 똑같은 행동을 다른 사람이랑도 잘 하느냐 이 사람이. 커피 마셨다. 다른 사람이랑도 단둘이 커피 마시는 거를 상상해봤는데 그게 상상도 안 돼?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상상이 가능해. 이러면은 이거는 나랑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내가 라고. 예외가 되는 상황에 놓이는가? 맞아. 정확하게. 근데 뭐 여기서도 판단을 못 하겠다 하면은 그분은 그냥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네. 맞아요. 네. 물어보는 게 나아요. 판단이 안 저는 되면. 약간 루나랑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루나님이 눈치가 빨라서 다 행동을 보면 딱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조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행동하는 거를 보면 아,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약간 이런 의도를 가지고 뭔가 행동을 하는구나. 그런 게 눈에 잘 보여요. 그래서 뭔가 조금 주변에 눈치 빠른 친구들은 나 이런 상황인데 이거 썸이야? 라고 물어보는 일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본인이 조금 눈치가 조금 안 좋다? 그러니까 눈치를 빨리 못 채는 친구들은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저요, 저.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눈치가 빠른 사람으로서 오히려 저 사람 그러니까 물론 둘 다 호감이 있다는 상황의 전제 하에서 저 사람이 약간 이렇게 행동을 하네 나한테 호감을 살려고 하면서 좀 귀엽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좀 받아들이는 것 같고 또 비슷하게 썸을 그렇게 오래 타는 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답답한 것도 있는데 불안해. 아. 빨리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상황이 불안해.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어차피 내 것이 될 것이면 빨리 되어라. 맞아. 아, 왜 계속 그런가? 밖에 내돌아 다니냐. 근데 또 정말 양가 감정도 포켓을 있어요. 지금 약간 앉은 구도도 루나님이랑 하나님이 같이 앉아있고 제가 맞은편에 앉아있는데 저는 약간 그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왜냐면 썸일 때는 썸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 재밌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귀고 나면은 이제 너무 딱 이제 끝이잖아요. 네?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썸의 관계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그 시작이야. 몽글몽글한 그 순간에 그 몽글몽글한 이 시기는 또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시기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 새로운 시기도 당연히 좋겠지만 이왕 올 거라면 얘는 얘대로 즐길 만큼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썸인 관계에서 막 너무 긴 거는 당연히 별로겠지만 어느 정도 그거를 서로 막 불안해하면 상대방이 그러면 사귀고 나서도 피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있고 저는 약간 그런 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냥 썸처럼 이제 썸으로 이제 서로 만나긴 하다가 상대방이 관계 정립을 요구하는 경우 아마도 하나님이나 루나님이 얘기했었던 그런 불안함이나 이 관계를 확실하게 좀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오히려 저는 불안하다기보다는 이 사람과 뭘 더 하고 싶으면 사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나는 이 정도 손만 잡고도 너무 지금 행복하면은 굳이 그거에 대한 욕심이 더 없으니까 이걸로도 그냥 충분하고 오히려 더 큰 자극이 주어졌을 때 어이쿠 이게 뭐야 이 정도까지는 너무 부담스러운데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서로에게 어떻게 적당한 자극을 몽글몽글한 자극을 좀 주다가 조금 더 이제 욕심이 생기는 경우 그 욕심이 아마도 이제 하나님이나 루나님 같은 경우에는 개차. 이제 내 것으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이제 거기서 뭔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얘기하신 대로 들면 내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방식으로도 얘기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손만 잡았는데 나는 뭘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라든가 뭘 더 하고 싶은데 대체. 뽀뽀 뭐 이런 거 무슨 생각하셨어요? 세상에나. 저요? 키스 정도?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썸일 때 뽀뽀 가능 안 가능? 가능하죠. 뽀뽀는 가능하지 않나? 그냥 전 나서서 굳이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할 기회가 나랑 생기면 비슷하게 얘기해요. 잠깐만. 나 어디다 뭐 해놨는데? 둘이 뭐 기억을 감정을 공유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건 상관없는데 나는 굳이 하지 않는 거. 맞아. 맞아. 그럼 나는 뽀뽀 내가 어쨌든 썸이라는 건 호감이 있는 거니까 뽀뽀해주면 땡큐죠. 땡큐. So thank you. 그러면 하래님은 네. 약간 썸의 기간을 길게 잡으시는 편인가? 뭔가 듣다 보니까 한 사람마다 2년? 다른데 2년이요? 저는 그 정도는 안 되고 저는 최대가 한 4개월에서 반년이 아닐까.
근데 미묘한 두세 느낌이네. 달이면은 충분하지 않나. 두세 달? 근데 그것도 이제 만나는 횟수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아하. 그때 좀 자주 만남이냐 아니면 그렇게까지 자주 안 만나면은 전 연락만 하는 거는 썸 기간에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는데 그동안 연락은 맨날 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게 조금 어느 정도는 쌓여야지 그 연락도 어느 정도 그 기간에 쳐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초반 연락은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7일 중에서 6일을 연락하고 하루를 만났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약간 그 일주일 중에서는 한 1.5일 정도 만난 느낌?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근데 이제 조금씩 하면서 그러니까 별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락만 하면 제가 별로라는 게 안 만나서 이 사람 좀 만나보고 좀 이렇게 겪어봐야지 궁금한 게 생기는데 그냥 냅다 말만 하고 있는 거는 심지어 얼굴도 안 보이는데 그냥 약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거면 면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썸 기간은 어디 좀 갇혀 있나요? 적절하지 않고 혹시 장거리일 수도 있잖아요. 아 장거리면 이해할 수 있는데 약간 같은 서울권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경기도권이라든가 인천권이라든가 엄청 바쁘면? 엄청 바빠도 솔직히 저는 좋아하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잠깐이라도 볼 수는 있어.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약간 다른 얘기지만 바쁘다고 핑계대는 인간들을 정말 싫어요. 제가 정말 바쁜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좋아하면요. 사람이 새벽 3시에도 택시 타고 가고 막 이런 식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그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바쁘는 게 아니고 넌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체력과 마음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죠. 그만큼의 마음이 그쵸. 아니니까. 그건 썸이 아니죠. 그러면 호감과 호감이긴 한데 서로 그 호감을 쌓아나갈 시기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좋으면 확 좋은 거예요? 호감 쌓아나갈 시기에도 보러 가야죠. 저는 이건 저의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카톡이나 그런 걸 싫어해요. 그걸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피곤해하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무조건 만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톡으로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더 쌓이고 나면은 이제 톡으로 아니면 뭐 문자로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얘기하는 것도 재밌는데 그것도 사실은 초반부터는 별로 그냥 연락만 한다고 좋은 거면 그냥 심심이랑 놀지.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저는 썸 자체가 서로에 대한 호감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2개월도 길다. 2개월 참 길다. 길다. 이렇게 한 달이면 많이 받았다 진짜. 하루하루 세보면 너무 길다. 맞아. 맨날 만나는 거면은 사실 뭐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진짜 사람마다 그 속도는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얼른 마무리를 벌써 진짜 시간이 너무 아니 썸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할 때가 됐어요. 네. 이제 깜짝이야. 이제 마지막으로 할 진짜 더 얘기하고 싶긴 한데 좀만 더 얘기할까요? 네, 좀만 더 얘기해요. 일단은 진짜네요. 그러면 지금 너무 가열된 분위기에서 끊을 수 없으니까 가열되었다고요? 지금 이미 엄청 상기돼 있어요, 루나. 아까 초반에 왔을 때 피곤했는데 나중에 또 에너지 소진될 것 너무 같은데. 좋아요. 역시 짜릿해. 썸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런 썸은 안 얘기는 좋아. 좋아하지만 그 썸의 그 미묘한 감정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루나가 신청곡 하나만 주시면은 저요? 썸 생각하면은 뭔가 생각나는 신청곡? 저는 그 누구시죠? 그 잘생긴 분? 그 별 보러 가자. 적재님의 별 보러 가자. 네, 적재님 별 보러 가자. 네. 그러면 약간 썸이랑 좀 어울리는 노래긴 해요. 네. 그러면 적재 별 보러 가자 듣고 저희가 약간 식혀가지고 몽글몽글하게 그래도 좀 돌아와서 썸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봅시다. 네, 저희 별 보러 갈래 들으면서 아마도 언니들이 각자의 또 썸 많이 타보신 언니들은 아니면 각자의 최근의 썸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린 언니들도 계실 텐데 그쵸. 사실은 썸을 막 이렇게 타야 된다. A부터 G까지 이런 식으로 막 첫 번째는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없잖아요. 사실 그 미묘한 감정의 그 흐름이 서로 아기가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이런 썸에 대한 이야기 저런 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서로 들어보다 보면은 이때 이 감정이 그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추측하실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지 않나. 그리고 다들 각자 어떻게 썸 탔는지를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런 얘기 들으면서 감은 좀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각자의 썸 탔던 경험을 하나씩 좀 풀어볼까요? 썸을 안 탔지만
제일 비슷하게 탔던 거 루나 뭐 아, 있나요? 저요. 썸을 탔다. 아, 그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몇 없는 썸이 있었는데 썸썰이 있어요? 썸떨이 있어요. 약간 모든 게 다 걸쳐져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냥 자르고 얘기를 할게요. 네. 저는 좋은 분이라 생각을 했고 그분은 저를 좋아했었죠. 네. 그분이 저한테 하는 행동을 저는 그냥 호감이라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얘기를 하다가 네. 너 나 좋아하냐 얘기를 한 적 있어. 그냥 넌지시 그냥 장난식으로 그냥 그때 한참 그분이 다른 사람 좋아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 연애 상담할 때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너 혹시 얘 좋아하냐 얘기를 하다가 나온 거죠. 그냥 넌지시 너 나 좋아하니? 이렇게 됐는데 그 표정에서 제가 읽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루나를 좋아한다라는 걸 눈치를 챈 거예요? 네, 눈치를 챈 거예요. 아, 근데 루나한테는 다른 사람 좋아한다고 막 얘기를 막 하고 그런 다녔던 거를- 거죠. 아. 저한테. 와, 그래서 순간적으로 약간 배신감과 동시에 나를 좋아해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 사람이 마음에 들긴 했었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냥 넌지시 저는 약간 계략적으로 좋아하는 영화 있는지 물어보고 그 영화 개봉하는 거 있으면 좋은 자리 예약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해줬죠. 그렇게 하면서 약간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밤 늦게까지 얘기하고 막 택시 타고 가고 이러면서 그냥 그 도란도란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 느낌이 약간 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서로의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약간 손가락도 좀 겹치고 옷도 좀 서로 바꿔 입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런 비묘한 감정 하면서 약간 좋아한다라는 그 눈빛이 있잖아요, 사람이. 네, 맞아요. 그 상대방이 나를 볼 때 네, 그 다르죠. 초롱초롱한 눈빛이 있어요. 그 나를 좋아한다는 그 감정의 그 눈빛이. 그거를 근데 이건 썸이라고 하다 보면 제가 좀 약간 계략을 부린 것 같은데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계속 이끌어내는 모른 척 있긴 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썸이라기보다는 약간 감정이 약간 그런 거긴 근데 한데. 어쨌든 그때 사귄 거 아니고 서로 호감이 있었는데 사귀기 전까지 서로 약간 몽글몽글하게 그렇게 데이트도 하고 논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썸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게 썸이죠, 뭐. 저도 그게 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막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막 순수하고 막 착한 그런 순백의 그런 썸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래. 막 시꺼멓고 더럽고 막 계략적이고 막 어떻게든지 막 해보려고 하는데 하는 약간 복학생의 느낌처럼 썸을 탔기 때문에 아, 날 좋아해? 그러면은 그래?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가자 해볼까? 막 이러면서 어. 괜히 막 손 잡으려고 하면 막 괜히 막 근데 이거 뭐 이거 있잖아. 그 괜히 이렇게 손 막 딴 데로 막 옮기고 그렇게 해서 안 달라게 하고 그리고 막 상대방을 뭔가 고백하려고 막 하면 막 다른 얘기로 막 돌리고 너무 눈치를 챘으니까 나 지금 잠시만 고백각인데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아. 조심해서 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안 달라게. 네. 근데 그것도 어떠한 썸의 모습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너무 시꺼먼 썸이잖아요. 아유, 뭐 까만 저는 썸도 좀 있고. 약간 이렇게 막 벚꽃처럼 막 솜사탕처럼 이렇게 몽실몽실거리는 그런 순백의 감정을 아니, 갖고 싶은데 그때 저라는 인간이 시꺼매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상대방은 벚꽃이었을 거예요. 아 진짜요? 왜냐면은 계속 루나가 만나줬잖아. 난 좋아하는데 계속 만나주고 손도 잡을 기회를 줄 듯 말 듯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 줄들말 때 하면서 제가 먼저 잡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막 벚꽃 피는 거야. 진짜. 그렇게 상대방은 또 이제 그녀에게 벚꽃이었으면 다행이긴 한데 저는 저는 늘 시꺼멓기 때문에. 근데 루나는 그게 더 재밌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썸을 못 타요. 아니에요, 그게 썸이에요. 그래요? 네. 너무 시꺼먼 썸이지 않나요? 그것도 썸이죠.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 더 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애간장 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간장 타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그 썸 기간 동안 막 혼자서 막 벚꽃나무를 막 수백 그루 막 이렇게 만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그거는 그렇게 서로 합이 잘 맞는 사람이랑 만나면 되죠. 저는 제가 그런 모습이 싫어서 썸을 안 타는 것 같아요. 그게 하다 보면 제가 어느 순간에 제가 그렇게 하는 모습에서 제가 질려요. 그냥 나 너무 나쁘다. 쓰레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래서 바로 사귀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 너 좋아한다. 근데 그러면은 애간장 타기 할 만큼 하다가 사귄 거니까 그거는 썸을 탄 사귀고 거죠. 나서 이제 애간장 타게 하는 거죠. 사귀고 차라리. 나서 아예 딱 잡고.
뭐 뭐든 좋아한다면 좋겠죠. 그쵸. 뭐 행복하면 됐죠. 맞아요. 행복하다면 오케이입니다. 행복하시고 그분도 행복하시고 루나도 행복했다면 됐고 Yes. 하나님은 조금은 덜 지저분한 하나님은 저보다 좀 네. 덜 지저분하실 거예요. 뭔가 그래도 보통 네. 다들 생각하는 그런 썸의 느낌 경험이 있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저는 사실 썸을 막 많이 타보고 막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인상적이었던 기억. 근데 보통 뭔가 익숙한 데 데려가는 것 같아요. 아, 뭔가 이렇게 저 혼자만의 추억이 있는 장소나 뭔가 되게 좋았던데 약간 근데 다 그런 것 같긴 해요. 뭔가 호감이 있으면 되게 내가 맛집 알면 거기 데려가고 싶고 뭐 좋은 데 있으면 그냥 같이 데려가고 싶고 그냥 그래서 저는 산책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맞아. 그냥 뭔가 왜 너무 순수해요? 나 너무 왜요? 몽글몽글거려. 어쨌든 루나가 하나님의 이 몽글몽글한 썸 얘기를 들으면서 루나가 갑자기 정화되는 느낌으로 네, 갑자기 정화되고 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뭔가 연애를 오래 하게 되면 네. 사실 뭔가 가족 같아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게 썸 때는 그냥 둘이 뭘 해도 일단 좋은 때니까 맞아. 아무 말 없이 그냥 걷는 것도 좋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서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좋고 그냥 뭘 안 해도 시간이 되게 이렇게 가는데 맞아. 이건 좀 안 좋은 건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연애를 하면 할수록 뭔가 목적을 가지고 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그 순수한 시절이다, 썸은. 맞아. 그쵸.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목적 없이 많이 거닐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초반에 그냥 서로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좋고 막 이런 건 연애 초기에는 분명히 다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썸이랑 좀 다른 점은 연애하기 전이니까 서로 바라는 게 덜해요. 그냥 내가 이 순간을 이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걸로도 충분히 좋은 시기가 그 썸인 시기라고 생각하고 순수한 감정이다 진짜. 근데 연애를 시작하면은 사실은 그래도 내가 애인인데 기대에 내 애인인데 부응하는 어느 정도 기대에 기대가 더 부응하는 생기니까 그게 조금씩은 더 그러니까 썸일 때는 잘 안 싸울 텐데 연애하면은 싸울 수가 있어요. 그쵸. 약간 내 사람이라는 그 소유욕이 좀 생기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주위에서 보면.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둘 다 좋긴 좋을 때고 저는 사실 저도 썸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많이 타진 않았는데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옛날에 그냥 기다 하면은 오케이 하고 그냥 바로 찍어 먹는 타입이라 가지고 옛날에 좀 그랬었는데 네. 이제는 개가천선하고 네 요새는 안 그러고요. 네 개가 천선했습니다. 네 어쨌든 안 그러는 편으로 좀 개가천선한 지 좀 됐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썸을 탔었을 때 저는 괜찮았었던 순간은 그냥 제가 사귀지 말고 만나보자라고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오케이 하는 그 순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무조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무조건 사귀는 그 전 순간들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귄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관계가 확실해지는 거니까 물론 뭐 새로운 시작이 또 있겠지만 새로운 순간들이 시작되겠지만 여기 뭐 감시 카메라 있어요? 왜 계속 이렇게 눈치를 봐요? 아니 둘이서 아까 계속 제가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했더니 사귀면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근데 사귀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있긴 해요. 사귀면 어떤 관계가 딱 정립이 돼버리는 거니까 나는 조금 덜 자유로워지는 느낌? 약간 개목거리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개목걸이 약간 그 들판에 다니던 개 잡아와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목걸이는 길긴 한데 목줄까지는 만약에 없더라도 리드줄은 없더라도 그냥 목에 여기에 그 주인 이름 전화번호랑 같이 써져 있는 게 그러니까 목줄이 어쨌든 채워지는 느낌 같은 게 맞아요. 있으니까 그리고 나도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들도 많고 사실은 상대방이랑 어쨌든 이 관계를 시작하기로 했으면은 나도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네
좀 답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이제 그래서 썸이 조금 재밌었던 순간은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안 사귀고 그냥 놀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그거 오케이를 했던 게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건 승낙의 기다려줘. 그 느낌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관계 정립을 요구하지 않고 아, 자꾸 나한테 목줄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느님 일단은 불편해, 그러니까 네.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덜었을 때, 그래서 좀 더 그 전에는 썸을 타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막 상대방이 저도 눈치가 없는 편이지만 아예 없진 않거든요. 상대방이 뭔가 그런 걸 강렬하게 원하면 저도 느껴요. 관계 정립하는 예, 거. 자꾸 관계 정립을 요구하려고 하는 그 드릉드릉한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직 난 좀 더 놀고 싶은데 나는 그냥 이렇게 좀 더 놀고 싶은데 그래서 물론 그 사람의 그것도 존중을 해야겠지만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걸 조율할 때 조율은 당연히 하는데 해야 되는데 좀 더 편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썸이 마음 편한 썸이었던 것 같아서 저한테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그러니까 썸이라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을 좀 관심이 없어하는 타입이라서 알아가고 싶으니까 좀 오래 탔거든요. 그 썸이라는 것을. 저는 한 1년 샀어요, 그냥. 와, 그거 썸 맞나? 거의 그 정도면. 왜냐면 솔직히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저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예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나 너 좋아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당황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나는 너 좀 더 알아가고 싶다 네. 해서 만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했던 그 관계 정립을 하고 싶어 하니까 계속. 맞아. 그러니까 저는 난 너가 잘 누군지 모르겠고 사귀고 나서도 난 솔직히 좀 불안하고 하니까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초반이 있었고 네. 그게 이제 지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 더럽고 진흙탕이 되어버린 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더럽고 진흙탕. 뭐 어쨌든 저는 뭐 이 상황이 괜찮긴 해요. 그래서 그냥 당장 사귀자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냥 그 썸이라는 것 그러니까 썸이라고 하지만 저한테는 그냥 사람을 알아가는 그 단계가 한 달은 채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빨리 파악할 수 있다면요. 더 좋기도 하고. 그냥 내가 딱 싫어하는 그 함정인 부분만 아닌 사람이면 그냥 웬만큼 오케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썸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 서로를 좀 알아가는 순간이기도 한데 그게 사귀고 나서 알아갈 수도 있지만 사귀기 전에도 한번 이렇게 알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썸이. 그렇죠. 네, 어쨌든 저희가 벌써 시간을 썸 얘기로 저희 사실 계속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맞아요. 한데 저희 다음 코너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쵸. 돌아올게요.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 오늘 여성스럽게 입었네. 예쁘다. 아까 풀꽃님이 넌지시 물어보는데 심장 터지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거 인터뷰 나가는 거예요? 삐. 잠시만요. 풀꽃님 대사 문제 있어요. 기분 나빠요. 왜요? 나는 좋기만 한걸? 나랑 공감해주는 사람은 없는 거야? 케어들도 재밌게 연할 수 있는데 하면서 괜시 아쉬웠다면 지금 여기 방송 중입니다. 우리 같이 패널로 참여해볼까요? 그녀가 마음에 안 든다면 올려주세요. 안 좋아하면 울리는 삐삐삐. 와, 내가 진짜 여기로 올 줄이야.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되나? 내 이름 소희라. 올해 30. 만 나이로 하면 28살인가? 뭐 여튼 맨 처음엔 연애 생각은커녕 누구 만날 시도도 안 했으니까 이런 연애 프로도 본 적 없는데 어쩌다가 친해진 지인이 여기 막내 작가라고 해서 한번 나오라고 만날 때마다 성하니까 일단 해보긴 하는데 말이지. 이라 언니 거기서 뭐해요? 빨리 마이크 차야죠. 스튜디오에서 다 기다리고 있다고요. 우리 촬영 4시 아니에요? 지금 2시인데? 언니 설마
지금 그 추리닝 입은 상태로 촬영하시겠다는 건 아니죠? 동선 리허설이랑 피팅도 다 해야죠. 오늘 인터뷰 딴다면서요. 보니까 그냥 회의실에서 찍던데. 이번에 광고 붙어서 저희 미팅 장면도 찍어야 돼요. 아, 빨리빨리 와요. 아, 네네네. 같이 가요. 그니까 나도 눈을 뜨니까 여기에 붙잡혀 있긴 한데 붙잡혀 있긴 한데. 아, 난 연애 생각이 없다니까. 아, 그리고 어플은 개인정보 때문에 더욱 안 하고. 아니 이라야, 바깥에 나와야 님도 보고 뻥도 딴다는 말 못 들어봤어? 저 이 대사에 매우 매우 이 있습니다. 아, 깜짝이야. 왜요? 한창 잘 보고 있는데. 저는 뭔지 알 것 같아요. 뭔데요? 아니, 굳이 바깥에서 님도 보고 뽕도 딴다 뭐 이런 얘기는 자만추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말하는 매우 유니콘적인 발언이 아닐까 한데요. 그건 그렇긴 한데. 아니, 루나님도 자만추 많이 해봤잖아요. 아, 알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자만추러 가기에는 너무 바깥을 싸돌아다녔는데 말이죠. 그 역사의 신촌공원에서 있었던 일 말씀해 드릴까요? 말 길어지기 전에 그냥 다시 볼게요. 님도 뽕도 다 필요 없으면 나 들어가 봐도 되는 거지? 아, 잠깐만 이라야. 나 너한테 부탁 안 하는 거 알잖아. 아, 부탁은 안 하지만 이렇게 회유하려는 거는 많잖아. 아니, 그래도 너 평소에 인권 활동도 그렇고 퀴어 과시화에도 뭐 하는 거 관심 많았잖아. 그건 그렇지. 그래,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고 많이 아쉬워했잖아. 그렇긴 한데. 근데 이번에 너 회사 그만두고 좀 쉬잖아? 시간 많다고 심심했잖아. 그렇지. 근데 나 요즘 공부하는데? 그거 시험 연말에 보는 거라며.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심지어 저번에 봤던 시험이라 조금만 정리하면 된다며. 근데 나 연애 프로 나가는 건 좀 조심스러운데. 괜찮아. 그냥 베타 테스트로 하는 거고 오라는수만 하는 거라서 신생 프로라서 그렇게 사람들도 많이 안 보고 그럴 거야. 야, 그럼 나만 나갈 순 없지. 너도 같이 나가자. 나? 나는 못 나가지. 왜? 나 애인 생겼거든. 뭐? 너 저번만 해도 나랑 같이 클럽 가자고. 그치 이라야. 근데 하늘과 땅이 도와줘서 그런 걸 어떻게 이라야. 우리 친한 친구잖아. 한 번만 도와주라. 뭐? 아니, 이거는 친구를 떠나서. 제발. 나 사실은 내 애인이 이번 프로 하는 거라 도와주고 싶단 말이야. 야, 너 업계 사람은 안 만난다며. 그게 사람 인연이 어떻게 될 줄 알았냐. 누군데? 그게 말이지. 자기야. 자기야 여기. 자기? 야, 좀 봐줘라. 잠깐만. 어디서 본 얼굴인데? 자기야, 온 지 오래됐어요? 아니야, 우리 금방 왔어. 회의는 잘하고 왔어요? 자기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자기도 같이 하면 좋을 텐데. 나도 같이 하고 싶은데 너무 아쉬워요. 다음에 또 같이 할까요? 내가 또 재밌게 글 쓸게요. 저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여러분? 맞다. 자기야, 여기 알지? 내 친구 이라. 저번에 봤었지? 안녕하세요. 배지수예요. 저희 저번에 봤는데. 저희가요? 언제? 저번에 저희 방송국 오신 적 있잖아요. 제 애인이랑 새벽에 술 엄청 드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그러면 검은 모자 쓴 작가님이세요? 네, 맞아요. 그때 딱 보자마자 저 캐릭터 좀 탐난다 싶었는데 이렇게 뵙게 됐네요. 잠시만요. 야,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자기야, 저 회의 좀 하고 올게요. 야, 너 그 막내 작가를 꼬셨냐? 아니, 내가 꼬신 거 아니고 아니, 작가님이 날 꼬신 거지. 너 저 나이면 야, 네 조카거든? 네 양심 어디다 갖다 버렸냐? 친구야, 사랑의 국경도 나이도 없단다.
양심 리스에도 나이는 있단다. 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사랑, 그것은 내 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말인데 친구야, 너도 이번 기회에 운명을 믿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운명은 무슨... 야, 너 왜 갑자기 운명론자가 됐냐? 저번만 해도 사랑 따윈 필요 없어 막 이러더니. 그렇게 밑바닥을 헤매던 나를 이렇게 구원자가 다가왔잖니. 연애는 세상을 구한다는 말 몰라? 너도 연애보면 좀 다를걸? 아니, 나 연애는 진짜 할 생각이 없다니까. 아니, 원래 하기 싫다는 애들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거 알지? 야, 저 이 멘트 매우 이의 있습니다. 이건 저도요. 무조건적인 연애 사상주의 매우 힘드네요. 그거 맞아요. 연애를 할지 말지는 개인의 선택이 중요한데 꼭 주위에서 안 하냐, 왜 안 하냐, 어디 좀 가라 막 엄청 바람 넣으면서 압박감을 좀 주긴 하죠. 맞아요. 뭔가 그러다가 좀 떠밀려서 연애를 또 막상 하게 되면 그 후폭풍은 본인이 책임은 안 질 거면서. 일단 물 들어오면 노져라 말은 알긴 아는데 파도가 밀려오면 몸을 사려야죠. 다들 너무 불꽃 같은 연애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계속 보긴 할까요? 결정은 좀 되셨어요? 일단 공중파는 아니고 온라인에서만 방송을 한다는 거죠? 그 멤버십으로 열리는 거라 시청자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편집도 잘 할 수 있고요. 잘 편집? 악마의 편집 뭐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럼요. 저희는 순수한 퀴어의 사랑 그 자체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라서 악마의 편집은 없습니다. 출연자는 누가 나오는지 모르나요? 일단 아우팅 문제가 있어서 좀 서로에게 비밀로 하고 스튜디오에서 만날 거예요. 의상이나 메이크업도 따로 받을 예정이고요. 그러면 구혜인 만나면 도망가도 되나요? 일단 이라 씨 구애인은 없을 거예요. 언니가 미리 알아봐줬거든요. 야, 너 다 계획이 있었구나. 아니, 혹시 모르니까 배수의 진을 쳤다고 생각해주렴 친구야. 일단 가시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해보기는 할게요. 진짜 악마의 편집하시면 안 돼요. 네, 물론이죠. 그럼 첫 촬영 날짜랑 장소는 곧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감사해요. 과연 괜찮은 걸까? 그때 도망쳐야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거든요. 진짜 나도 이상하지만 너도 진짜 이상하다. 어머, 지금 거울 보고 얘기하는 거 맞지? 그래도 너보단 낫거든? 무슨 소리야. 너랑 동일선상에 오르는 거 자체가 기분이 나쁘거든? 내가 더 기분 나쁘거든? 마음속에 누구든 하나쯤은 있잖아요. 나만의 넘버원. 토너먼트를 통해 최강자를 가려보자. 귀야 월드컵. 네, 저희 정말 퀴어 월드컵 처음 시작하면서 이야. 그 SNS를 통해서 저희가 음. 월드컵 이 링크를 좀 뿌렸어요. 토너먼트 링크를. 네. 근데 어마어마한 저희 이렇게 일주일 반응이 좋을 줄 몰랐죠. 네, 진짜 일주일 조금 채 안 했는데 반응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저희도 즐거워하면서 좀 봤는데 저희가 이 32강을 만들어서 진상 월드컵을 만들어 봤거든요. 32명의 진상이 있었습니다. 네, 이미 괴로우셨으니까 네. 괴로운 진상. 저희도 사실은 이 32강이라고 하는 건 결국 32가지의 진상 유형을 저희가 여기다가 실었다는 올려야 거죠.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저희들끼리도 진상을 서로 생각나는 진상 유형들을 이렇게 올려보자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랑 저랑 루나님이랑 셋이서 막 각자가 생각하는 자기가 들어왔던 아니면 뭐 간접 직접 경험으로 이제 알았던 진상 유형들을 막 올리는데 퀴어 진상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진짜 의학이 난무하고 비명이 난무하는 그 톡방이었거든요. 당시에 회의를 진짜 하는 동안. 신기한 거는 겹치는 게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더 신기해요. 32가지의 다른 유형의 진상들이 존재한다는 그러니까. 게. 우와. 맞아.
그래서 저희가 얘네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정리하는 김에 어떤 뭐 그런 진상 퀴어들이 있는지 32위부터 좀 보기 시작을 할게요. 좋습니다. 네. 한번 저희가 이거를 왜 이런 걸 썼는지 혹시라도 기억이 나는 분 있으면은 나 간단하게. 괴롭기 시작했어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괴롭기 때문에 깊게 얘기하지 말고 네. 한두 문장 이내로 끝내야 돼요, 설명은. 네,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꼴등이에요. 이거는 사실상 최종 우승을 한 적이 없는 애들이 하위권에 있긴 한데 그래도 다른 애랑 토너먼트로 붙었을 때 한 20% 정도의 승률을 자랑하는 네. 한 5번 붙으면은 그 중에서 한 번은 번은 이긴다. 사람들이 이겼던 너 예쁘니까 만나지 하는 부치. 오 마이 갓. 네. 예스. 이거는 사실 저는 많이 들어본 적은 있어요. 저도 이런 많이 부치의 들어봤어요. 존재. 이거 진짜. 존재를. 네. 하나님 말을 잊지 네. 못하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말투에 따라 달라요. 너 예쁘니까 만나지 하는 부치랑 너 예쁘니까 만나지 하는 부치랑 너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후자는 저희가 진상이라고 생각 안 했고 전자를 얘기를 한 거라서 저희 이 토너먼트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분도 있었어요. 왜 나도 너 예쁘니까 만나지 하는데? 라고 하면서 근데 사실은 그건 후자에 해당되는 거라고 저는 맞아, 생각을 맞아. 하고 그 말투가 또 따로 있어요. 맞아요. 그게 복학생 이제 말투. 하루님이 말씀한 저런 말투는 진상이 아니에요. 그냥 첫 번째 너 예쁘니까 만나지 이거는 약간 달래주려고 약간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것도 좀 그렇긴 너 한데. 예쁘니까 만나지 이건 약간 신봉하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이 진상은 뭐냐면 딱 말투가 이래요. 너 예쁘니까 만나지. 그러니까 아무도 그거 없어. 외엔 볼 거 없다. 너는 얼굴밖에 없다를 너무 칭찬식으로 얘기를 받아들이고 맞아.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분께서 너무 좋아하실 때 그 콜라보가 맞아. 너무 환장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뭐 텍스트로는 너 예쁘니까 하는 부치라고 했는데 그 이미지로는 너 예쁘니까 만나지 하는 망언 부치거든요. 그죠? 이게 괜히 망언이 아니라 그 망언으로서의 망언이라서 맞아요. 네 정말로 이런 부치라면은 지금 다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해보시고 싶으시면은 다시 한번 해보세요.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얼른 넘어가 버리고 이 부치는 그 다음에 이제 한 3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이긴 토너먼트에서 명품으로 재력가시한 사람. 이거 그 이름이랑 이미지랑 조금 달라요, 내용이. 네네. 그래가지고 이미지 클릭해서 읽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31위를 볼 건데요. 31위는 한 3번 정도 토너먼트에서 붙으면 한 번 정도는 이긴 인물인데요. 어떤 진상이냐? 온갖 명품으로 재력까지 한 사람. 특 안 물어봄. 근데 이건 사실 뭐 퀴어를 떠나서 그냥 이런 사람이라는 존재는 원래 진상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명품을 사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고 명품을 맞아요. 내가 가지는 것도 상관이 없고 상관은 없는데 굳이 과시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엄청 과시하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저희가 굳이 저기 붙였잖아요. 특 안 물어봄. 아무도 안 궁금함. 아니면은 진짜로 내가 물어보, 야 이건 뭐야?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도 안 궁금하고 사실 그 명품인지도 몰랐는데 나는 약간 뭐 이게 저렇고 괜히 막 과시하려고 보여주는 그런 이렇게 약간 사람들. 이렇게 손 털면서 이렇게 맞아. 보여줄 때. 손 털면서 손목에 있는 거 손목에 시계 뭐 시계 팔찌 보여주고. 이런 거 보여주고. 약간 이 시계 찬데다 이렇게 커피 들거나 약간 이렇게 운전대 이렇게 놓거나 아니면 괜히 막 목을 자꾸 막 만져. 맞아. 목걸이 이런 거 막 만지고 괜히 막 귀걸이 보여주고 막 뭐 백을 제발 좀 테이블 좁아서 내렸으면 좋겠는데 자꾸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고 막 그런 사람들. 아니면 뭐 신발을 자꾸 바닥 쪽으로 얼굴이 가. 신발을 막 만지작 운동화도 만지고 막 뭐도 만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 예쁘다. 이거 어디서 샀어? 이러면 이거 너 못 살 텐데. 그 생각 딱 했어요. 진짜. 사실 이거는 퀴어뿐만이 아니라 그냥 어느 비퀴어이더라도 환장했네. 이런 사람은 그래서 사실 한 3번 중에 한 분 정도는 토너먼트에서 얘가 이길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에 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네, 30위를 볼 텐데요. 30위는 밑잠 보인다며 계속 술 주는 사람. 사실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긴 해요. 호불호가 어떤 사람은 왜 난 좋은데? 그럴 수 있죠. 그 잘 주변에서 마시는. 밑잔 보이는데 술까지 채워줘? 난 좋지. 술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는 저는 오히려 옛날에 특히 막 번개 같은 거 나갔을 때 진짜로 술 마시고 싶어서 나간 번개들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근데 혼자 그 당시에는 술 마시기 싫어가지고 좀 제가 많이 어렸을 때 혼자 술 마시기 싫으니까 그냥 술 친구를 구하는 번개가 많았는데 일회성 술 친구. 그때 저는 여기서 재밌게 맛있게 술 마시고 집에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뭐 얘기고 뭐고 그냥 술을 마시고 싶은 거라서 술 주면 아 좋다 이러고 그냥 술 마시고 했었던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안주는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술을 마시고 싶을 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술 마시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좀 외면당했을 수 있겠지만 은근히 이것도 한 35% 정도 나왔기 많다.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내가 원하면은 괜찮지만 내가 원치 않은데 술을 자꾸 술 주면은 강요니까. 사실은 이것도 빅퀴어 포함으로 술 강요하는 거는 별로 진상이죠. 진상이긴 하죠. 그래서 사실은 원하는 사람이 스스로 따라 먹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냥 맞아요. 각자 한 병씩 따라요 그냥. 맞아. 아니 뭐하러 굳이 남이 주게 해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나 원하는 양이나 뭐 이런 것들 원하는 주종이나 이런 것들을 각자가 그냥 알아서 선택해서 마시는 문화가 그러니까요. 확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갑자기 캠페인 시작.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제가 어디서 들어가지고 갖고 온 건데 근육 자랑해놓고 잠자리에서 냅다 눕는 몇 분 만에 지치는 사람이 29인데요. 이것도 생각보다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진 것 같은데 이걸 귀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맞아요. 귀엽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주변에 네. 이거 난데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차마 고르지 못하나? 근데 이거는 그게 있어요. 헛근육 같은 게 있잖아요. 보기에만 좋은 근육. 그러니까 생활 근육과 물근육 이 같은 헬스 근육이 느낌이죠.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잠자리에서는 내가 어떤 근육을 쓰는지는 그런 헬스나 하는 그런 뭔가 예쁘게 보이는 바디를 위한 근육으로는 건 조금 아니니까. 다른 부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쪽으로는 힘을 또 못 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그렇죠. 분들은 그냥 귀엽게 봐주시면 이해를 잘 해주시는 거고 그러면 최소한 자랑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요. 어필은 하지 말자. 그냥 내가 근육이 있는데 상대방이 좋아해주면 오케이 좋은 건데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나는 근육이 있고 특히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 팔 힘이 얼마나 좋은데 이래가지고 팔 근육을 이렇게 바로 그러니까 막 이두근 여기, 보라고 막. 나 여기 근육 네이드 보이냐고 3두를 봐서 만져보라고 막 이랬는데 그냥 냅다 누워가지고 힘들어 이렇게 하면은 네 그거 좀 진상이긴 하죠. 기대시켜놨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기대를 시키지 말든가. 그러면 그냥 보기에만 좋은 근육이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나 혼자 오해하고 나 혼자 삭히면 상관이 없는데 괜히 본 얘기해서 그거는 스스로 자기 입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오피셜이잖아요. 공식적으로 그쵸. 이거는 멋있는 근육이다. 내가 이 근육을 쓰겠다라는 거를 공식 발표를 한 건데 그렇잖아요. 제대로 쓰지도 못할 거면.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하위권들은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 28위 같은 경우에는 전애인 못 입고 번개 나온 사람. 이거 너무 진짜 사실 이거를 그때 처음 만났을 때는 알 수 없어요. 그쵸. 근데 그 번개에서 서로 마음에 들었는데 뭔가 이 사람이랑 이제 얘기가 좀 돼가고 있어서 좋았는데 슬슬 이제 술 좀 먹고 아니면 뭐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기 시작한 전애인과의 뭔가 이런 맞아. 기억들, 지금 갑자기 파노라마 추억들. 막 지나가고 있어. 진짜. 와.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이 사람한테 집중했던 이 시간은 무엇인가? 맞아요. 되게 허탈해지는. 술 먹고 우는 애들도 있어요. 맞아요. 번개 나와서요? 네. 네, 근데 전에 못 잊어서 번개 나가는 건 괜찮을 수 있어요. 사람으로 좀 맞아요. 잊으려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최소한 상대방이 좀 불쾌하진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는 사람 좀 만나보려고 왔다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고 차라리. 맞아. 네, 그게 자제가 안 될 것 같으면.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냥 위로나 받고 가든가. 그럴 수 있죠. 맞아. 아래는 진짜 부드럽게 쌍욕을 하시네요. 고운 말, 바른 말. 써야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이거는 좀 별로라고 저도 생각하긴 했는데 부치가 이런 것도 못해? 라고 하는 그런 편견론자들. 사실 부치도 부치는 만능 부치. 만능이 아니잖아요. 만능 열쇠 키예요. 부치는 만능이라서 부치가 아니라 그냥 부치는 부치일 뿐. 그러니까요. 부치, 오해하지 말자. 오해하지 말자. 부치는 생각보다
연약해요. 별걸 못해요. 네. 여러분 부치는 생각보다 연약한 존재예요. 부치는 그냥 부치일 뿐이에요. 부치라고 해서 뭔가 힘이 좋은 것도 아니고 부치라고 해서 뭐 이런 걸 잘하고 저런 걸 잘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게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야, 남자가 그것도 못해, 여자가 그것도 못해, 여자가 요리도 못해, 약간 이거랑 비슷한 그쵸. 건데 그거를 저희가 하진 맙시다.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진상 발언을 네. 약간 방어로 그러니까 공격으로 쓸 때 언제 쓰냐면 네. 아, 나 부치라고 얘기하는 애들 있잖아요. 아, 그런 애들한테 얘기해요. 맞아. 부치인데 이것도 못해? 맞아. 라고 괜히 활활 타오르게 해요, 그냥. 그러니까 부치부심을 너무 심각하게 부리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비꼬는 거죠. 그쵸. 이거는. 네. 이것도 못해? 부치인데? 음. 그 스타카토 해야 돼. 부치인데 이런 것도 못해? 응.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편견론자라는 이 이미지의 이 텍스트가 중요해요. 부치가 이런 것도 못해하는 실제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유. 이 아유. 진상인 거지. 이 맞아요. 대사 자체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뭐 너 예쁘니까 만나지처럼 대사 자체는 맞아요. 뉘앙스와 상황과 뉘앙스. 어떤 사람이 왜 쓰는지에 따라서 너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진상도 있죠. 네. 그리고 26위는 사실 좀 퀴어가 아니더라도 그냥 이거는 사회적인 진상인데 다 같이 음식 나눠 먹는 자리에서 고기 굽는 사람 따로 있고 익자마자 줍줍 막 주워 먹는 사람. 이거는 그냥 누가 들어도 와 그냥 사회생활 진짜 힘든 맞아.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진상이죠. 어려워. 저 이거 제가 썼는데 네. 그 양꼬치를 먹으러 갔었어요. 네. 아시죠? 양꼬치 꼬챙이에 이렇게 맞아. 조그만 네. 고기가 이렇게 딱딱 꽂혀서 나오는 맞아. 거 비싸잖아요. 음. 열심히 드시더라고요. 아, 누구는 자꾸 리필만 하고 있고. 네, 거의 한 음. 명 빼고는 다 쫄쫄 굶어서 배고파서 2차 갔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와, 이야. 진짜 그런 사람들은 내가 그리고 나면 솔직히 자기 앞에 꽃이 개수가 보이지 않나요? 맞아. 근데 본인은 모르더라고요. 진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깊지 않은 사람은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게 잘못됐다는 걸 모르니까 사실은 그렇게 주워 먹긴 하겠죠. 왜 정말 웃어요? 부드럽게 얘 쌍욕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정말로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네, 있죠. 근데 네. 왜 모르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계속 모르니까 계속 모르는 거고. 아마 이런 식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상황처럼 그런 사람한테 딱히 막 얘기하지 않고 그냥 포기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건 주변에 그래요. 아유 저러다가 언젠가 당하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기 이미 싫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아 이 사회적 진상이랑 얘기하기도 싫다 그냥 음. 질려버리니까 특히 그리고 사실 먹는 걸로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서운해요. 그래요. 치료해버리죠. 그러니까 근데 먹는 걸로 그러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그렇게 줍줍 주워 먹는 사람들의 나머지 사람들은 먹는 걸로 이 사람한테 또 한 방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서럽다. 이 사람들도 이미 하나님 같은 이런 당한 사람들도 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더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거지. 얘기해주고 싶지도 않은 거죠. 이거 잘못된 거다. 왜 어떻게 그러냐라는 이런 문제 제기도 안 해주니까 점점 이렇게 문제 제기해줄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렇게 혼자가 되면서 혼자서 혼밥을 하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참 맞아요. 웃겨요. 아, 그리고 애기들도 아니고. 맞아요. 진짜 뭐 어리면 아이 그래도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너무 뭔가 사람들이랑 이런 자리가 없었던 사람이면은 그래서 한 번 정도 얘기해 줄 수 하나는 있죠. 굽고 하나는 먹고 하나는 구워라. 차라리. 서로 그럼 아 그래 이건 원래 이렇게 먹는 거다 하면서 조금 이제 좀 유도리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두리뭉술하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딱 그 각을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은 항상 이러던 사람이다. 그냥 정말로 몰라서 그냥 보면 먹는 사람이다. 이건 아니까 그냥 그래 우리끼리 가고 다음에 보지 말자 하게 되는. 맞아요. 네 이제 조금 더 이제 퀴어스러운 진상으로 좀 가보자면 25인데요. 네. 부치들의 관심은 모두 내 것이라고 여기는 여왕팸. 근데 사실 여왕팸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 여왕팸만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그 여왕이 있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여왕팸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이런 것도 당연히 내 물잔이 비어 있으면은 이건 내가 따르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왕팸마다 다르긴 하지만 네 자립적인 여왕팸도 계시죠. 네. 하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 이런 편견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여왕팸인 분들 여왕팸이라고 부르게 되는 사실은 스스로가 여왕팸이라고는 안 하고 맞아요. 상대방들이 여왕팸이라고 하는데 이런 특성들이 좀 보일 때 우리가 여왕팸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떨어졌는데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주워줄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뭐 이게 밉지 않은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긴 하겠지만 부치들의 관심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솔직히 좀 너무 간 게 아닌가. 맞아요. 네. 그들은 진짜 희한한 게 뭔지 알아요? 여왕팸이라고 하면 기분이 별로 안 나빠해요. 나 여왕에 여왕에 집중하시는 집중하잖아요. 것 근데 핑거 프린세스라면 진짜 싫어요. 이제 그냥 영어 번역일 뿐인데 그래서 공주에 그러시는 건가? 공주보다 나 왕이니까. 왕인가? 난 여왕팸이랑 그 느낌, 그 권위적인 거에 좋아하시는 거고 그게 한마디로 핑거 프린세스잖아요. 너 손가락 깍깍 쓰지 않는다. 핑거 퀸이라고 합시다. 핑거퀸. 근데 핑거 퀸은 너무 멋있는 사람 같은데. 그래서 좋아하나 봐요. 핑거가 대단한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나 봐. 네. 어렵네요. 어려운 사람이에요. 어려워. 네, 어쨌든 이분도 좀 피곤한 느낌이 딱 들었고요. 그리고 기부 잘한다고 부심을 부리긴 하는데 네일 아트 하는 사람. 기부를 무엇으로 하는지 잘 모르는 분인 게 입이 아닐까. 방정이네요. 입이 방정이네요. 그렇죠. 정말 입이 방정인. 아니면 정말로 모르시나? 저는 진짜 네일 아트는 레즈비언들한테 서로가 좀 약간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네일 아트. 근데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조심해야 되잖아요. 서로가 다치지 그쵸. 않게. 네. 이제 저는 그 네일 아트 이거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얘기인데 자기 기부 잘한다고 하면서 5손가락 중에 3손가락은 네일 아트하고 2손가락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든가. 저는 그 정도면은 네일 아트 너무 하고 싶은데.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진상인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만나고 싶은데. 내가 나도 안 만날래. 중질 쓰는지 약질 쓰는지 검질 쓰는지 엄질 쓰는지 어떻게 그걸 왜 알아듣냐고. 그러니까 차라리 한 손은 다 하고 5개 다 하고 왼손, 한 손을 비우든가. 오른손. 그냥 뭐야 비움의 미학이요. 그냥.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알잖아요. 네가 어느 손으로 하는지 내가 느낌이 오잖아요. 나 그렇게 너무 불쾌해요? 싫어. 너무 불쾌해요 저는. 아니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밥만 먹어도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예 모르는 진짜 완전 순백의 인간이었으면 그냥 저 두 번째 손가락은 떨어졌나 보다 생각을 한다거나 한 손만 하시고 나머지 한 손으로 아직 바빠도 못 하셨나.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순수하게. 근데 나는 내 머리가 너무 시꺼매서 맞아. 그 의도가 너무 파괴되니까. 왜 저기만 비었을까?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난. 그런 분들은 그냥 뗐다 붙였다 하는 걸로 합의를 보는 걸로 합시다. 뗐다 붙였다 합시다. 제발. 네, 어쨌든 근데 이거는 부심까지는 뭔가 기부를 잘한다고 부심을 부리고 싶으면은 부심을 부리든가 네일 아트를 좀 자제를 하든가. 근데 네일 아트 하는 상태에서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근데 그거 진짜 너무 위험해요. 근데 이제 저 네일 그거 아트마다 하는 조금씩 방법도 다르지만. 심지어 엄청 장황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싫으면서 그렇게까지. 그들의 그 노하우를 제가 알게 된다는 자체가 너무 싫은데. TMI다. 네. 어쨌든 이런 네. TMI를 많이 하세요. 이런 분들은. 어쨌든 뭐 모쪼록 어느 쪽이라도 안전하게 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행복하십시오. 네. 네, 23위로 가볼 텐데요. 23위는 이것도 진상이죠. 번개 자리에서 야. 긴 머리만 보면 무조건 찝쩍거리는 부치. 찝쩍. 근데 그 긴 머리가 부치였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긴 머리만 보면 팸이라고 착각하고 찝쩍거리는 게 저는 너무 싫어요. 저 너무 많이 당해요. 진짜 너무 싫어서. 너무 당당하게 제가 맨날 원피스 입고 화장하고 막 이러고 다니니까 너무 당연하게 저 사람은 약간 공주나 뭐 여왕 팸 막 이런 느낌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맞아. 저는 자립적인 인간이거든요, 그냥. 솔직히 저는 제가 뭐 그렇게 나누지도 않는 성격이기도 하고 한데 솔직히 나누지 않는다고 해도 부치라고 판명하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 정말 싫어요. 저는 본인이 부치라고 생각하시면서 넌 당연히 나와 팸일 거다. 반대 성향이지 않니? 그러니까 너 나 좋지 않니? 약간 이런 성향으로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건 도대체 팸이라고 무조건 진짜로 팸이라고 할지언정 팸이라고 무조건 부치를 좋아할 거라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건지. 그러니까. 이거랑 좀 비슷한 거 있는데 위에서 이제 조금 나올 건데요. 일단 22위, 21위를 금방 나갈 건데 22위도 있어요. 이민 가서 동성 결혼 예정인 사람한테 이제 이민 예정인데 그 사람한테 본인은 비겁하게 회피하지 않을 거다 이러면서 난 이 나라에 남아서 동성 결혼이 가능하게 만들 거다 이러는 약간 내부 개혁자. 근데 사실은 이런 마음은 괜찮을 수 있어요. 맞아, 근데 맞아. 왜
상대방을 비겁하다고 막 음. 회피한다고 이런 식으로 욕을 하는 사실 그게 여기의 진상 포인트죠, 사실은. 그렇죠. 그 중간에 그 멘트가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건 제가 직접 들었던 건데 저한테 이야. 네. 그 갑자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시더니 벌떡 일어나니까 됐어요. 네 그렇게 비겁한 짓은 본인은 하지 않을 거라며 어머. 자기는 안에 남아서 이 나라를 안에서부터 바꾸겠다고 하셨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바꾸고 계신지 좀 빨리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의 화이팅! 의지라면. 네, 저희도 뭐 열심히 같이 노력은 하겠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네, 어쨌든 각자의 뭐 사상과 이런 거는 너무 다 존중하지만 남을 욕하지 말자. 맞아요. 그분들도 각자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자기 사람이 살아야지 그 사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짜치는 진상이 다음에 있어요. 21위에 아, 짜친다. 나 꼬시려고 일하는 거야? 너 요부야? 하는 부치. 저지 요부에서 진짜 요거 뭐야? 정말 7, 80년대 단어잖아요. 요부. 맞아요. 심지어 제 주변에서 요부가 뭐야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한테는 여보가 뭐야라고. 여보 아니고 요부. 그러니까 이거는 요분 또 못한 줄 알 수도 있어. 음. 진짜 그런 요부라고 얘기하는 것도 진짜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기도 하고 이게 결국은 그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코너 첫 번째에서 이제 썸 얘기할 때 가만히 있는데 자기랑 썸 탄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위험한 요주 인물들이 약간 이쪽 계열들이 맞아, 좀 이쪽 있어요. 계열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긋지긋해 진짜. 근데 차라리 너 요부만 빼면 나 꼬시려고 이러는 거냐고 물어보면 그냥 아예 손절하고 갈 테니까 차라리 물어보기라도 하고 착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오히려 그런 생각이 있네요. 맞아요. 손절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약간 물어보면. 섹슈얼한 포인트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매력적인 것. 약간 네. 나랑 그러니까 나 뭐 애인 사이에서도 이런 말을 약간 섹슈얼하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섹슈얼하다고 착각하고 착각하고 얘기하는.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혀 섹슈얼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소수예요. 맞아요. 다수이면서 소수이고 그 다수이면서 소수가 내가 아닐 뿐인 거고. 아휴, 정말 싫어. 너무 어디서 배웠는지 몰랐어 이런 멘트를. 진짜 어디서 무슨 배워가지고. 배웠는지 뭘 받길래 이런 멘트를 배웠는지. 자, 여기 21위까지가 사실 이때까지 모든 최종 우승은 한 번도 못했던 애들. 근데 이제 20위부터는 최종 우승을 한 번 이상은 한 거예요. 네네. 그래도 그런데 진짜 조금밖에 우승을 못했지만 최종 1위가 된 적이 있는 22 일스만 찾는다고 해놓고 정작 멋잘 부치만 만나서 연애하는 사람.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었던 그 긴 머리만 보면은 찝쩍대는 그 맞아요. 부치랑 약간 비슷한 계열인데 약간 그 계열이랑 좀 이제 비슷한 게 위에도 또 나오긴 하겠지만 진짜 이거는 조금 약간 그 부치랑 반대되는 거죠. 나는 팸이라고 보통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일스랑만 저랑 비슷한 분만 찾아요. 이거 있잖아요. 하고서는 네. 음. 꼭 사귀는 사람들 프로필 사진 보면 꼭 머리가 꼭 짧고 키가 크고 맞아. 누가 그런- 봐도 저 전방 1km에서 봐도 저 사람 부치다. 야, 저 사람은 야, 어디서 네. 자라났냐 저러냐 진짜 자연 발생인가 저런 사람들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도 스스로 이성적으로는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랑 만나고 싶고 좀 티가 안 나고 싶어서. 그런데 정작 끌리는 거는 머리 짧은 사람이라서 그냥 디나이얼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그럴 수 저 있어요. 이거 당해본 적 있는데 네. 연락을 진짜 하고 뭔가 약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싸움 관계에 약간 비슷하게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 늘 얘기했어요. 자기는 머리 긴 사람 만나고 싶은데 자꾸 머리가 짧은 사람이 자꾸 꼬인다고. 그래서 그거 좀 희한하네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본인도 약간 그런 사람 좋아하는 거 아니냐 근데 자기는 절대 아니라 자기는 자기 같은 사람 만나고 싶다고. 근데 어느 순간에 연락이 뜸하게 되더니 갑자기 프로필 사진에 엄청 키가 크신 부치분이랑 여자분하고 사진을 딱 찍은 거예요. 아,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진짜 뭘까 싶은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디나이얼에서 부디 벗어나시길.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아예 나 머리 짧은 사람 좋다. 머리 짧고 키 큰 사람 좋다. 얘기하면 되는데 네. 그 약간 뭔가 나이가 뭔가 그런 사람을 밝히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싫으신가 봐요. 맞아. 근데 그거는 본인의 그 번뇌를 벗어나셔야 돼. 이런 사람들은 이겨내야 돼. 자기가 앞서서 머리 짧고
예쁜 부치들을 욕을 하거든요. 아, 맞아. 인정하십시오 그냥. 그냥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너무 심각한 디나이를 드셔가지고 원래 디나이얼이 욕을 더 많이 해요. 맞아요. 그죠 그죠. 어. 관심 없으면 얘기하지도 않아요. 맞아. 관심 없으면 그러든 말든 머리가 짧든 말든 어차피 내 관심 바뀐데. 그러니까. 응.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번개 자리에서 이 몇 가지가 섞여 있는데 부치분이었어요. 부치분이신데 이제 저랑 같이 동행했었던 머리 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자꾸 찝쩍거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이 사람 너무 진상이다. 좀 심지어 취했어요. 그 사람이. 취해가지고 자꾸 찝쩍거리는데 얘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심지어 걔는 팸도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알아서 이제 주변에서 막 자꾸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또 너무 취했으니까 다 같이 합심해서 이 사람을 택시를 태워서 보내고 왔어요. 보내고 이제 몇 명이서 택시 타고 출발하는 거 보고 왔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진짜 5분도 안 돼서 갑자기 이 사람 문을 다시 벌컥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야 이랬는데 기도 본능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택시를 타다가 그냥 그대로 내려가지고 다시 온 거잖아요. 잠깐 멈춰주세요 하고. 그쵸. 그것도 진짜 너무 진상이었는데 그래서 다음에는 사람들이 가서 택시가 저 멀리까지 가는 걸 보고 왔다고. 그런 진상. 그 사람도 자기가 그랬는지 기억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마 괜히 부치파이트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답답하네요. 이런 술 잘 마신다고 하고 이 이성과 정신 놓는 사람들은 이 하나로 나타나잖아요. 겹쳐서 나타나요. 맞아요. 그 이성과 부심을 부린다거나 맞아. 부심을 부리면서 정신과 이성을 놓는다거나 이성과 정신을 놓았기 폭력을 때문에 쓴다거나 그냥 깔끔하게 노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를 하고 놓아요. 안 만나고 싶네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펜부치를 남녀처럼 구분하는 사람. 아까 근데 그 편견론자랑 편견론자. 그래서 막 이건 실제로 있었어요. 팸한테는 컨디션 우먼스 주고 부치한테 그냥 컨디션 주고. 비일비재요. 근데 팸이랑 부치가 간이 다르냐고요. 팸간이랑 부치간이 다르냐고. 나한테는 막 오만 소리 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신기해요 이게. 진짜 그렇고 진짜 이건 말할 가치도 없고 또 이거 아까 얘기했었던 부치파이트 같은 거 부치로 판별되면 팔싸움 하자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부치파이터들. 파이터도. 이 사람 진짜 진짜 빠르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부치파이트를 그날 연속으로 3번인가 본 적이 있는데 크리스마스인가 뭐 이럴 클럽이었는데 그 클럽 2번인가 3번을 연속으로 봤는데 클럽에 사람 되게 많잖아요. 친구들이 막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가서 귀찮아하고 가고 있는데 제 앞이랑 제 뒤가 부치 커플이랑 여기는 좀 작은 부치가 계셨어요. 친구랑 같이 좀 취해 계셨는데 이 친구분이 이제 커플분 쪽으로 이렇게 막 그냥 얼굴을 그쪽 방향으로 두고 있었어요. 그냥. 근데 이제 여기에 커플분이었던 거기 부치분은 갑자기 왜 내 여자를 보냐, 내 여자를 왜 쳐다보냐. 진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는 그 팬분이 부치분을 말리고 여기서는 그 친구분이 여기 취한 부치를 말렸어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저도 친구들이랑 있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나가야지 하고 나가고 있는데 어디에 되게 공간이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공간이 막 넓게 나와 있는 거예요. 봤더니 부치파이트가 하고 있어요. 네, 부치파이트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직원분들이 말리는데 말리고 있는데 그 말리는 중이 사장 나오라 그래. 제가 사장이에요. 이러면서 말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취한 부치들은 이렇게 어떻게 없어요, 부치파이트 진짜. 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래요. 다 집에 가고. 네, 저 이제 빠르게 한번 또 해봅시다. 나이 차 나는 연하 만나면 능력 좋다고 하는 사람. 이건 말할 가치가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사실 능력이 없어요. 이거 능력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막 도둑놈이네 이런 사람이랑 맞아. 이런 야, 너 생각이 능력 있어요. 좋다. 너 진짜 도둑놈이네. 막 이런. 이 사람도 약간 편견론자 같은 느낌이에요. 나이 맞아. 가지고 얘기하는. 그 연하 만나면은 능력이랑은 상관없고 그냥 야 너무 차이 많이 나지 않냐 걱정하면 걱정했지. 그치.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 저 실제로 겪어봤어요. 번개 자리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없다고 화장실 다녀온다는 얘기만 남기고 진짜 영영 많아요. 들어지만 사람. 진짜 많아요. 심지어 맥주를 아예 안 마신 것도 아니고 몇 모금 마시고 그대로 두고 계산 안 하고 갔어요. 맞아요. 확실하게 그냥 말해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맞아. 못하네요. 그것도 싫죠. 계산이라도 하고 가든가. 14위는요? 14위는 김머 번개에 당당히 나가서 팸이 많을 것 같아서 나왔어요 하면서 허허 멋져. 근데 이게 진짜로 아까 그 세트들로 있잖아요. 맞아요. 긴머리 나가서 그 긴머리만 만나려고 간 건데. 있어. 너무 분명 있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나랑 잔 사람들이 못 잊어서 연락 온다는 사람. 이거는 이제 비슷한 게 만나는 상대 점수 매기는 쓰레기. 뭐 이 약간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것도 약간 과시 같은 거잖아요. 과시욕이죠. 맞아요. 그리고 만나는 상대 나는 점수 매겨진지도 모르고 지가 점수 매기고 있는. 이거 어떤 언니 답변 중에
너가 싫어서 오는 이런 게 거 아니야. 아닐지. 맞아. 진짜. 그리고 자기가 연락할 수도 있잖아. 이거 보면. 맞아요. 그리고 이거 약간 그 개혁론자랑 비슷한 건데 다른 퀴어들처럼 거지같이 안 살 거야 하는 그런 레즈비언들. 네. 우리가 거지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자기만 잘 살면 되는데 괜히 왜 남을 그것도 또 자존감 비하하면서 자존감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가 자존감이 너무 낮으니까 남을 비하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거 너무 싫은데 나 외에 다른 퀴어는 만나면 안 된다고 하는 너무 쇠국애인. 많아요. 진짜 너무 근데 많아요. 은근 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나 진짜 이런 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을 가둬놓는 거잖아요. 세상은 혼자 살 수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번개의 썰인데 번개에 커플 나와서 싱글인 척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거는 많은데 되게 신뢰라는 걸 모르고 재밌다고 생각하는 맞아요. 경우도 좀 다들 있는 그러더라고요. 것 같고. 내 애인이 얼마나 잘 팔린지가 궁금해서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갖고 노는 거잖아요. 이야. 그리고 이거 사실 저는 이게 저한테는 일이었는데 말끝마다 팸은 이래야지 부친 이래야지 하는 어허부치. 근데 어허부치란 말이 너무 좀 웃기긴 한데 어허. 감히 패미. 네. 어허. 약간 훈정부치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거 너무 싫고 자기가 사귀었던 사람들 사진 보여주는 사람 이건 사실 아우팅 문제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범죄라고 하시는 언니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은 범죄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범죄라고. 그리고 오픈날 약속 장소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상대방 외모만 보고 잠수 타는 사람 정말 이거는 많던데. 진짜 많아요. 네. 아니 정말. 그러면은 그냥 취소를 하든가 잠수를 왜 타? 잠수가 진짜 별론 것 같아요. 얼굴 보고 그 톡방 나간 사람도 진짜 많잖아요. 차라리 그냥 맞아요. 나가기만 하든가 차라리 그러면은 근데 오프까지 잡았는데 심지어 맞아. 그 경우는 얼굴을 교환한 경우도 많아요. 맞아. 네. 그래서 그렇고 이제 1, 2, 3인데요. 와, 대망의 대박이다. 3위가 와. 팸 앞에서 무리하게 굴면서 부치 앞에서 입 다무는 사람. 입 저 진짜 다무는 사람. 이게 팸이랑 부치를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이것도 결국은 뭐 남자한테 여자한테 이렇게 서로 얘가 더 세 보이고 강약 구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강약 약강이니까. 약강. 결국에 막 사과하세요 해도 음. 이제 팸한테는 사과 안 하고 부치한테만 사과하는. 맞아. 어렵네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2위랑 1위가 진짜 엄청난데 2위는 인정. 한 20% 정도 1위를 했는데 나와의 잠자리를 SNS에 A to G까지 올리는 애인. 진짜 많아요. 진짜 근데 많은데 이게 진짜 이거 너무 끔찍하다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1위가 진짜 35% 정도고 그 승률이 그 토너먼트 했을 때 81% 애인이랑 다 잘 맞는데 잠자리 불만족스러워서 애인 몰래 원나잇고 한 사람. 몰래가 이야. 포인트죠. 몰래. 그러니까 합의를 보든가.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진상으로 처음부터 나오면 너무 힘들고 그래서 32강부터 포기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런 분들 혹시 내가 그랬나 싶으면은 네 조심하세요 다들. 세상에. 네 어쨌든 너무 괴로웠으니까 저희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가버려서 다음번에 좀 순한 맛으로 돌아올게요. 그래야겠어요. 네. 저희 너무 괴로워서 맞아요. 지금 막 랩하듯이 했는데 네. 너무 괴로워요. 저희 또 꿈에 나올 것 같아서 즐거운 걸 하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다음번에 저희가 또 올리는 재밌는 퀴어 월드컵 많이 또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달 재밌는 퀴어 월드컵으로 또 찾아뵐게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퀴어 오락관 하레입니다. 루나입니다. 하나입니다. 1주차의 코너 한번 봐볼까요? 너 오늘 어디 가? 왜 이렇게 꾸몄어? 오늘은 이 몸이 데이트에 나가는 날. 데이트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일단 연애부터 시작하렴. 연애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요점 정리해서 알고 싶다면 모두 모여라. 지금 귀 쫑긋하고 들을 시간.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오늘 여성스럽게 입었네. 예쁘네. 아까 풀뿌님이 넌지시 물어보는데 심장 터지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거 인터뷰 나가는 거예요? 잠시만요. 풀꽃님 대사 문제 있어요. 기분 나빠요. 왜요? 나는 좋기만 한걸. 나랑 공감해주는 사람은 없는 거야? 퀴어들도 재밌게 연애할 수 있는데 하면서 괜시리 아쉬웠다면 지금 여기 방송 중입니다. 우리 같이 패널로 참여해볼까요? 안 좋아하면 울리는 삐삐삐. 진짜 나도 이상하지만 너도 참 이상하다. 어머, 지금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 맞지? 그래도 너보단 낫거든? 무슨 소리야. 너랑 동일선상에 오르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거든? 내가 더 기분 나쁘거든? 마음속에 누구든 하나쯤은 있잖아요. 나만의 넘버원. 토너먼트를 통해 최강자를 가려보자. 퀴어 월드컵. 팍팍하고 지루한 일상 속의 퀴어들에게 추천합니다. 기상천외한 들을 거리가 가득한 퀴어 오락관. 매주 1주차에서 즐기러 오세요. (2023년) 레주파 2주차 엘플릭스와 함께하는 코너 코너 하나.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 많이 성숙해졌네. 궁금해졌어. 너의 첫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주지 않을래? 듣고 싶어. 너의 처음은? 코너 둘 눈을 떠보니 하얀 눈 위에 검은 발자국들이 수없이 찍혀 있었다. 누군가의 인생과 철학이 느껴질 만큼 어지러우면서도 정리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찍히지 않는 발자국을 남기며 누군가의 검은 발자국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언니들을 위해 책을 읽어드릴게요. 퀴어를 위한 오디오북 월간 퀴어. 코너 셋. 오늘도 내일도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들. 바쁘고 치열하게 돌아가는 하루 속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나만의 이야기가 있나요? 언니들의 지치고 힘든 마음을 치유하는 수호천사가 되어드릴게요. Dear My Diary. 언니들과 함께하는 2주차 엘플릭스. 여기 엘플릭스에서 마음에 드는 코너로 골라들어요. 아니, 태님은 음주 가무만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도 다양한 곳이 있다고요. 그럼 퀴어인이라면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와 이야기를 해볼까요? 퀴어 인사이드.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열심히 일하고 있는 퀴어들의 이야기.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다들 어떻게 생각해? 일을 하며 생긴 다양한 주제와 에피소드로 청취자 언니들과 이야기하며 공감하는 코너. 퀴어는 업무 중. 나는 무서운 게 없어.
사람이 제일 무섭지. 아니, 그럼 뭐가 더 있나요? 산 사람보다 무서운 게 없다고요. 루나가 알려주는 이야기 들으러 오세요. 무지개가 왔어요. 퀴어도 왔어요. 사주차가 왔어요. DJ 하래, 엔지니어 종종, 작가 루나, 사주차로 왔어요. 무지개 트럭이 왔어요. 언니가 지금 흥얼거린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그거 완전 레지 노래다? 아, 저건 게이 노래고 이 세상에 퀴어 노래 너무너무 많아. 잘 모르겠다고요? 궁금한 언니들, 자, 잘 들어봐요. 하래와 종종 마음대로 이 세상 노래들을 퀴어하게 해석해봅니다. 퀴어적 듣기 평가. 옛날 어느 옛날에 퀴어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 퀴어가 글쎄 탈반을 하겠다고 얼마나 노력했게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언니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 속에서도 탈반 시도는 유구하게 존재했다는 사실. 믿거나 말거나 작심 탈반 시즌 5.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 그게 뭐야? 차별을 반대해? 맞아, 차별은 나빠. 무지개? 퀴어인가 봐. 근데 그게 뭐 하는 거래? 무지개 행동이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한 언니들 다 같이 외쳐봐요. 무행, 모행.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Listen. Listening. 와, 정말 오늘도 꽉꽉 채운 1시간 57분 방송이었네요. 아, 저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목이 살짝 아프거든요. 우리 매달 이런 텐션인 거죠? 저는 멀쩡한데 저는 진짜 간만에 하나님이랑 같이 방송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루나랑 하나님이랑 저랑 그래도 방송을 1년 이상은 좀 해봐서인지 서로 얘기하는 게 뭐랄까요, 안 비게 서로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쉴 새 없이 떠들 수 있었던, 마음 편히 좀 더 떠들기도 편했던, 동창들과 얘기하는 그런 느낌으로 마음이 좀 더 편했던 것 같은 느낌이라서 너무 멀쩡하게 오히려 에너지를 좀 얻고 가는 것 같네요.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2번 레즈파 할 동안 한 번은 루나님이랑 같이 하고 또 한 번은 하르님이랑 같이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같이 하게 돼가지고 저도 그냥 이 주차는 마음이 편하다. 다들 너무 잘해가지고 뭔가 그냥 재밌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동창회 같은 그런 느낌이죠? 맞아요. 루나는 지쳤지만 어땠어요? 저는 너무 지쳐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잘하는 사람들하고 할 때는 마음을 좀 편하게 하고 하는 거는 맞는 것 같긴 하고, 왜냐면 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지 상대방이 맞받아치는데 일단 두 분은 믿고 이제 따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마음껏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네, 정말 그렇게 보이기는 해요. 들어주신 언니들이 오히려 저희 때문에 기가 쪽쪽 빨린 게 아닐까 네, 모르겠습니다. 아닐 거예요. 저희는 기 충전 방송이니까요. 근데 루나는 기가 좀 쪽쪽 빨린 것 같긴 한데. 힘들어요. 네, 루나의 기를 언니들이 많이 받아가셨기를 바라면서 언니들이 오늘 방송 되게 재밌게 들어주셨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레주파 SNS에 방송 후기 꼭꼭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네,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요. 자, 시작할게요. 그럼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 Oh, yeah.